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가장 중요한 건 19일과 20일 사이에 있는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것인가?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AI 관련 이슈, 특히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공개도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때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컸습니다만 그 다음 날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죠. 삼성물산 주주총회도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날 주가가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지도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8일 오늘장 기아 배당 기준일이기도 하죠. 기아 배당 기준일 기아 배당 기준일 D-1이군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은 이제 3월 20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날까지 오늘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제 기아는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미국 관련 이슈는 다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보다 이제 밤 혹은 이제 내일로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생성 AI, 가속 컴퓨팅, 로보틱스 중심으로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일에 젠스랑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도 GTC에서 CXL을 주제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 그 결과는 5% 하락을 보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날 현지 시간으로 S&P 500에 편입된다 합니다. 미국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4도 이날 열리고요. 자, 일본 통화정책회의 있죠.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18일부터 19일, 특히 이제 19일 오후 한 3시 반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눈치를 좀 보겠지만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 어떤 변화를 좀 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일본 증시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인 이유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이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좀 나올지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일본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자, 3월 19일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고요. 민테크라는 종목이 이틀 걸쳐서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쇼케이스 개최가 되고요. 이 사피엔 반도체 보호 예수가 이날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 회의가 이제 19일에서 20일 현지 시간에 열리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1일 21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및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한 새벽 한 2시 정도, 2시 반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자, 3월 20일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이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 주주가치 재고안이랄지 신사업, 로봇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될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기아 배당 기준이죠.
이노그리드라는 종목이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있고, 아마존이 6일간 첫 봄 세일을 가지고 합니다. 봄 세일 가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뭐 테무니, 뭐 알리, 뭐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이제 중국발 어떤 저가 공략에 이 아마존도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여기서 볼까요? 이 부분 먼저 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게 되면 여기 핀비즈닷컴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3월 15일자 지금 보게 되면요. 3월 7일에 3월 7일자에 스티펠에서 홀드에서 바이로 목표가는 80에서 120달러를 올렸죠. 이제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월 15일에는 시티그룹에서 매수 추천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TD코엔이라는 투자기관도 아웃퍼폼 제시하면서 100에서 120달러로 목표가를 최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보시죠. 23년도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3월 20일에 발표할 것은 대략 EPS 추정치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투자자의 날 개최가 예정된다는 점. 확실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EPS가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추정치도 마찬가지죠. 자, 3월 2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및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이날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종목,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공모가 3만 원에 신규 상장합니다. 22대 4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 그리고 미국 페덱스, 나이키,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의 공모 가격도 이날 책정이 되는가 봅니다. 자,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메리츠금융지주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고요. 현대모비스 배당 낙일이기도 합니다. 연준 라파엘 보스텍 총재가 연설 있고요. 3월 23일 프로야구가 개막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핵심 일정이 이번 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번 주 중요하죠. 일단 금리 결정, FOMC 회의, 그 다음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슈에서 엔비디아 GTC 2024,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HBM 관련주에도 상당히 크게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아주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한 가지 좀 빠졌는데 목요일에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현대차 주주총회도 예정돼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준비한 내용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8일. 일단 지난 우리 시간 토요일 아침 미국 증시 결과는 잠깐 이 흐름 볼까요? 다우지수가 190포인트 0.49%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0.96, S&P 500 지수 0.65% 조정을 좀 보인 채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이날 이제 미국 증시는 물가 우려 및 기술주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고요. 뭐 지난주 이제 CPI, PPI 보고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 조정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죠. 7만 3천까지 갔다가 대략 좀 이런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 반도체 ETF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종목단에서 보게 되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 GTC,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공개, 뭐 이런 부분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이 메가캡 빅테크 종목군들도 쉬어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AMD,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또 먼저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나라 2차 전지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지컬한 종목이 이제 그날 이제 50% 넘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날은 파산 보호 신청을 부인하고 자본 조달을 좀 모색한다는 내용의 13% 상승을 했고, 테슬라도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약하죠.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이쪽 기술주하고 매그니피션트 7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좀 주춤하는 분위기죠. 반면에 여기 잠깐 볼게요. 인버스 ETF, 그러니까 ETF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SQQQ 인버스 ETF죠. 그다음에 반도체 인버스 ETF, 요런 이제 ETF들이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 그냥 단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신 기사는 이번 주 연준과 BOJ 통화정책회의,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사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 애널리스트 이 크리스토퍼 데인리는 마이크론 목표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지금 93.25달러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 상승률이 한 60% 정도 있다. 그 이유는 이제 AI 익스포저라는 얘기죠. AI에 대한 어떤 강력한 노출도,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AI 관련 주식을 고려할 때 마이크론 주식의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 낮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좀 더 받아야 된다. AI 분야에서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고, 생성 AI에 대한 마이크론의 어떤 입장을 투자가들이 이제 이날 좀 듣고 싶어 한다. 아울러서 D램 가격 상승과 엔비디아형 HBM 출하량을 감안할 때 24년 3분기 이 컨센서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 또 이제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콰스라는 사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크론의 HBM 칩이 인공지능 혁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면서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모두 HBM 부분에서 마이크론보다 몇 배 더 크고 올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반응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의
주가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좀 뭐 생각을 좀 떠올리자면 작년 10월 말쯤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시리즈가 끝날 때쯤 주식을 사서, 아니면 한국 시리즈 시작될 때 주식 좀 사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 끝날 때쯤 줄여가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제 시범 경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3월 23일 날 프로야구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격언도 셀인 메이, 바인 노벰버죠. 물론 지금 추세를 깨트리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어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도 반영되어 있어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조건적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항시 또 이제 뒤도 돌아가면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취해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 지난 금요일장 선물 옵션 만기일 후폭풍인가요? 외국인이 현 선물 각각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보였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FMC 회의 앞두고 지수 조정, 기술주가 이제 엔비디아 등 이제 시장 주도주가 좀 주춤하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대세가 나온 거 아니냐. 아울러서 국민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소식, 호재 뉴스가 노출된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 9% 급락, 어떤 밸류업의 어떤 차익 실현 성격인지,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삼성물산, 오늘이나 이제 이번 주 삼성물산의 어떤 반등 여부가 반등이 나오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이유 중에 하나는 FTSE 리밸런싱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이 금요일날 종가에 좀 실행이 됐고 종가에 좀 물량이 나왔고 오히려 오늘 편입 종목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수급은 이렇죠.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1조 원 넘게 순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쭉 흘러내리면서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2718포인트 갔다가 하루 만에 51포인트 급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3거래일째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도 써놨지만 대응 자체가 애매할 때는 차트대로 하시는 게 또 좋다. 그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지난주 걸 잠깐 리뷰를 하자면 일단 밸류업 관련주에서는 또 CJ가 이제 급등을 했죠. 올리브영이 이제 IPO를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00% 자회사 이 편입 가능성이 좀 부각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거죠. 과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에너솔루션 그때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CJ에서도 CJ 어떤 핵심 카우 역할, 캐시 역할을 하는 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올리브영인데 이거 뭐 IPO 하게 되면 물적 분할하면 또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카운트의 어떤 대표적인 원인인 이런 이제 물적 분할 가능성의 어떤 IPO 처리는 투자 심리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CJ가 급등한 거고요. 자, 반도체주는 이제 주춤하다가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한 60억 불 보조금 수령 가능성 블룸버그 소식에 힘입어서 일부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2차전지는 테슬라, 그 다음에 피스커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을 받았는데 일단 토요일 아침 테슬라 소폭 좀 반등 그런 점도 좀 있었다는 점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FTSE 그 지수 변경이 좀 있었는데 일부 종목군들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된 게 이제 포스코 DX, 중형에서 대형주로 편입된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소형에서 중형주로 편입된 게 한미반도체,
현대 오토웨버, 금양 뭐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편출된 종목도 있었다는 점,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특징주로 이제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일부 좀 움직인 흐름이 있었다는 점. 그만큼 뭐 종목 장세가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난 금일장 수급은 외국인은 현대, 모비스, 두산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삼성전기, 인보스 등을 순매수했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좀 팔았죠. 네. 그러니까 이날 삼성물산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밸류업 그렇게 외쳐듣는 기관들이 이날 좀 팔아섰다는 점. 오늘장 주가 주의 꼭 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레고캠바이오, 강원칩스, 기관은 테크잉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네요. 자, 코스닥은 거래량은 뭐 필 에너지란 종목, YJ 게임즈, 뭐 이런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필 옵틱스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상승을 좀 보였다는 점. 여하튼간에 이번 주 FMC 회의, 그 다음에 엔비디아 GTC 이런 상당히 중요하면서 변동성이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안전운행 하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